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불안감, 그리고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내시고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요번 주봉의 마감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4주 연속 음봉이 나온 거는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했던 이유가 5주차 때 이렇게 꼬리를 만들러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월초에 움직임이 음봉으로 뜨면 보통 월 말에 월봉이 마감이 될 때는 이게 꼬리를 작업을 하고 반대로 양봉이나 혹은 이렇게 말아 올리는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쫄 거 없고 현금 비중 잘 들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양봉이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마감은 안 됐지만 되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파란색 선, 이 기준이 뭐냐면 월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몸통 라인들을 저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빨간 선,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라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요 두 곳을 꼬리로 잡았고 돌파하고 리테스트, 여기서 꼬리 만들고 몸통을 이 위에서 지켜주면 리테스트를 2번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건 2달 동안 했다는 거죠. 이게 추후에 엄청난 지지선,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 구간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 구간에서 개미가 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주변에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반등이 오니까 또 무슨 생각 같냐면, 이거 진짜 찐반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원래 진짜 찐반은 이런 식으로 보통 캔들을 올려야 돼요. 이거 보시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 이전에 차트들을 봐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이렇게 각을 주면서 올리는 거, 여기도 내리다가 각을 마지막에 이렇게 주면서 올리는 거, 여기서 각을 이렇게 주면서 올리는 거, 이런 모양들이 나오면 보통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얘가 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눌림목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고, 신규 진입은 여기서 제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지금 이럴 때는 털고 나갈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물려있고 반등을 한 번만 주면 내가 털고 싶다, 털고 난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금 구간들이 털고 나가시면 되고, 정말 나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하고 이전에 떨어질 때도 나는 상승장 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눌림목 보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우리 잘 썼잖아요. 그죠? 현금을 여기서 잘 썼고 여기서도 잘 썼기 때문에 이거 올라간 거 분할 매도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왜 평상시에 현금 비중을 자꾸 강조했는지. 근데 현금 비중을 제가 평상시에 30%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했으면 아마 이게 20% 정도까지 낮아졌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진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점진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의 30%를 다시 맞춰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 차익 자체도 가져가고 리스크도 관리하고 70%나 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현금 30%가 있을 때 이 구간들에서 매수를 못 받았다면 이 기간에는 내가 그 정도의 그릇보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현금을 좀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금 비중은 30%가 아니고 40% 또는 50%까지 늘린 상태에서 상승장을 맞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과정들이 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항상 이게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반감기 직후의 사이클이거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근데 예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우리가 2023년부터 뭔가 ETF라는 것들이 장작으로 되면서부터 뭔가 미국에 기관들이 들어온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운전법은 항상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이, 보면은 조정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잖아요. 조정은 되게 길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내려박는데, 이걸 회복하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조정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 조정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얘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70%의 코인으로 이걸 대비를 하고, 여기서 눌림목 또는 추가적으로 뭐 정말 이게 시즌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나는 현금 비중을 30% 정도는 확보해 놓는다. 근데 내가 그릇이 좀 더 작다, 불안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늘려서 40이나 50%까지 보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미넌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알트장이 올 뻔했거든요. 올라갈 때 만약에 알트가 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좋아요. 도미넌스는 높은 곳에서 유지가 계속 돼야 돼요. 왜? 어차피 마지막에 시즌 막바지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 알트 사이클이 와야 돼요. 도미넌스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야, 여기서 도미넌스는 낮아졌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최고점 부근에 있으면 그게 보통 시즌 종료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시즌 종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면 도미넌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 나중에 추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질 텐데, 그럼 알트가 오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 그래서 고점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게 베스트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피로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비트 형제들이 가고 뭐 이렇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비트 형제, 스택스, 비트코인 이렇게 담으라 그러면 또 한국인들 성향이 비트 형제랑 스택스를 더 많이 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담으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홀딩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좀 가세요. 욕심 좀 내려놓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그 요번 조정 때도 그렇고 안 털리는 겁니다. 여기서 물량 털리고 손절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서 잘 팔았다고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에서 들어가봐야 20-30% 꼴랑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이 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얘기를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결과로 벌어져야 아는 거라서 진짜 그때 당시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저런 우둔한 생각을 하고 있냐, 뭐 저게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이 안 나가요. 전 이걸 알아도 손이 좀 덜 나가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뭐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복기를 해봐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이 기회가 무슨 기회였냐면 나를 돌아볼 기회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세팅을 딱 해놓고, 이 박스권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달릴 일만 남았어요. 달리기만 해야 돼요. 이 박스권이 끝나면 그때는 여러분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끝나기 전,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5월 달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 뭐 6월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뭐 7월 달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분위기 봐서는 정말 저는 이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지만, 사실 노멀하게 봤을 때는 요 기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6월 달에 그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어쨌든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된 기간이 긴 만큼 뭐가 된다?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 여기서 있는 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비트를 보더라도 뭐 제타체인 신규 상장하고 이런 거 빼고 거래 대금을 보면 진짜 뭐가 없어요, 진짜. 그죠? 그리고 전일 대비 이렇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골드, 스택스 이런 애들 오르는 이유는 도미넌스가 비트가 상승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넌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비트랑 같이 그래도 따라가는 애들은 비트 형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죠, SV, 이캐시 뭐 이런 애들인데,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하고, 거기서 플러스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는 왜 하이파이 그렇지? 스택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파이 아닙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는 지난 24시간 동안 47,00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대놓고 산 거예요.
왜? 이제 애들이 다 공포에 질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사가지고 가격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요번에 23년도에부터 이어지는 운전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있죠. 이게 좀 예외적인 패턴인데 이전에 사이클에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새로 좀 바뀌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짜 V자 반등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개이득이죠. 왜? 잘 대비했으니까, 대응했으니까. 현금도 만들어놨고, 분할 매수도 했고, 전혀 나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래들도 오고 있다 보면 되고, 또 오늘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ETF 승인 이후 처음으로 순유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손바뀜 한 다음에 얘네들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레이스케일이 판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된 다음에 될 거다, 손바뀜이.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얘네들도 뭐 알트 관련된 거에 대해서 ETF를 또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입을 또 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수수료도 낮출 거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60K가 무너지고 뒤늦게 유출된 ETF 자금 움직임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건 일종의 개미털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ETF를 하는 게 그 기관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그 기관들이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고객이 사는 거라든가 했을 때 그들도 빼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마저도 일부는 털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쨌든 누군가는 싹 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혀 나쁜 게 없고 다 쇼스퀴즈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펌비가 계속 역푸거든요. 역펌비거든요. 그러니까 롱이 원래 펌비를 내야 되는데 숏이 지금 롱한테 내고 있는 상황. 이런 자리들은 항상 지나고 보면 되게 좋은 자리였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나고 봐야 알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공포에 질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과정에도 갑자기 63,000이 돌파하면서 63,200, 300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빠른 회복으로 2017년과 같은 궤적을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사이클 정점을 향해 계속 궤도 오를 거다. 현재와 2017년 모두 3월 올타임 하이를 약간 초과했지만 2017년은 이미 4월 말 5월 초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있었다. 이게 요거예요. 요건데 요번에도 요거다. 살짝 올타임 하이 치고 빠지고 오르고 올타임 하이 치고 빠지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간은 뭐 2025년 중반부터 후반인데, 근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바뀌는 거예요. 가서 바뀌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장이 뒤로 밀린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도 저도 일단은 24년 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미뤄지면은 25년 초까지는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더한다, 몇 달 동안 더한다, 그럼 이게 더 밀려가지고 뭐 중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먼 미래니까 패스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야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뭔가 좀 더 밀릴 것 같으면 더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반등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본가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운전 셔틀 하면서 바쁘게 사니까 코인이 알아서 올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가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연휴에서도 그래도 집에 지금 보세요. 지금 더블 모니터도 갑자기 제가 신경 안 쓰니까 하나 모니터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 한 대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참 도움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 사이클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제가 코로나 때 못 샀잖아요.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이후에도 못 사고 똑같았어요. 반응이 지금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2020년도 반감기에도 끝났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별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유, 반감기 이번부터는 안 먹히나 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반감기 자리 엄청 좋은 자리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어차피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불과 3개월 전에 매수 신호를 보냈고, 이게 한 번 뜨면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근데 비트가 3개월 전에 이게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점을 찾기까지 평균 19개월이 걸린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하락장을 외치고 있었다. 아닌 것 같다 이건데, 19개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엔 좀 짧게 올 것 같은데, 길어지면 길어져서 좋은 거죠. 개이득이죠 사실.
근데 일단은 좀 짧게 온다 생각하고 보다가 길게 오면 오히려 좋아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2024년 말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 리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최근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의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 4월 폭동에 속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없애려는 다수 시도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것이 훌륭한 솔루션이라는 걸 점차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뭐 ETF 나오고 뭐 기관들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점점 좋아질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4%의 비트코인이 지난 6개월간 움직임이 없다. 점점 뭘 하고 있다? 홀딩하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수치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여기서 좀 더 빠지면 그때 사이클의 고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빠지고 있는 추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급등의 형태로 횡보 이후에 급등의 형태로 나가면서 생각보다 장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벤처 캐피털 투자액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인 생태계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 그동안 조정이 있었는데 물론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상승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이런 식의 가벼운 눌림목 정도만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니면 여기 이후에 이렇게 횡보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가 됐든 횡보하는 과정, 이 과정은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면 이 자리가 휩소예요. 사실 이렇게 쳐보면. 근데 그때 당시는 모르는 건데 일봉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뭔가 휩소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감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기회예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사한 사이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좋은 지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도미넌스도 마찬가지 지금 오르고 있는 건 너무 긍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트코인 비중을 높이셔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일요일쯤에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영상을 찍고 아니면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